고 오늘도 입국열차에 올라타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 최준영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불가피하게 단독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 2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2만 명 달성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Q&A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오늘 독백을 하는 그런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종호 의원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진종호 의원께서 오늘 좀 일찍이 부산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일정을 가지기 전에 오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고, 사실은 앞으로 원래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라이브를 종종 여러분들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단독으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또 타 방송에 계시다가 지금 또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사실 댓글을 많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김재원 거 보여주세요 김가람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 준비해뒀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득예님 입국열차 응원합니다. 김성숙님도 입국열차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 입국열차 응원해주고 계신데,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건전한 보수 대통합 열차 만드는 데 소중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님은 지금 부산으로 아마 이미 가셨을 거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오늘 부산으로 가셔서 오늘은 회의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내일 구포시장 일정을 시작으로 일정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일찍이 내려가셔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많은 분들 모여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가면 또 별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김득예님 단독 좋아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방송을 마치고 저도 이제 기차 예매를 해뒀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양산의 본가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구포시장에 가서 현장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분들과 또 소통도 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생긴 친구가 구포시장에 출몰을 하면 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좋아요 들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저도 주제를 한번 이슈를 한번 읊어볼까 하는데, 오늘은 사실 패널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가끔씩 이렇게 좀 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사족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또 패널이 동조하는 의견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단독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들 가감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댓글을 많이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사실 어제 경사가 있었죠. 저희 입국열차에서도 쇼츠를 바로 올렸는데요. 여러분 배현진 의원에 내려진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그 인용도 있었고 절차에 대한 인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차에 대한 하자도 있고 내용에 대한 하자도 있다. 요약을 하자면 그래요. 절차적인 하자는 이 지금 윤리위 회부된 배현진 의원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 이런 내용이고, 내용에 대한 하자는 그 이제 프로필 사진을 올린 그 악플러가 이미 본인의 프로필 사진에 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자수에게 그 사진을, 아이의 사진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게다가 또 그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 사진에 대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진에 대해서 제3자, 제4자가 이런 악플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입국열차 화이팅.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네요. 김옥연님, 무량화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슬이님, 한동훈만이 보수를 살립니다. 지금 충분히 재건을 하고 있음이 많이 느껴지죠. 네. 자, 그리고 최명수님, 김재원 경북에서 구박 덩어리. 맞습니다. 조금 있다가 김재원 이슈를 다뤄보면서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판결은 가뭄의 단비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가뭄의 단비라는 표현은 어제 서초에 계신 조은희 의원이 본인의 SNS에 글을 쓰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그 서울시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그 문구를 인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아이고 또 미국에서도 응원해주고 계신 우리 또 5072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응원 지치지 않고 먼 미국에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말 그래요. 윤호개인 극우 친구들이 SNS에 요새 퍼뜨리고 있는 카드 뉴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중도라는 것은 중국 도움이다. 이걸 줄인 말이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카드 뉴스를 보고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카드 뉴스다. 정말 합리적인 포스터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거우려고 그런 포스터를 좀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상식은 언젠가 승리합니다. 어제 쇼츠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말미에 붙였는데요. 악이 정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상식이 그리고 합리가 승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로니카님 입국열차 화이팅입니다. 한강의 기정님 노래도 한 곡 해줘요. 제가 원래 방송을 하면 이렇게 제가 노래 실력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또 즐거우라고 노래도 한 곡씩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뽕짝도 한 곡씩 뽑고 하겠습니다. 네. 전정희님 입국열차 인사드립니다. 댓글 처음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들은 정보들도 있고 들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갑론을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멤버십 정치청년님 늘 한결같이 소나무와 같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상황은 여러분 지금 어제 저녁에 이미 가처분 신청 초저녁이죠. 초저녁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 시간이 벌써 오후 4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장동혁의 입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똥볼 찬 거지 않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냥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다가 윤리위에 그냥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억가한 건데 그 억가가 법원에 의해서 정의의 심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한 줄의 코멘트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입국 닫고 있으면 뭐 해결이 됩니까 이게? 지금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 복귀했는데 자기네들 지금 이거 윤리위 제소시켜가지고 당원권 정지시켜놓고 서울시당 위원장 뒤에서 막 서울시당 위원장 하실래요? 위원장 하실래요? 뭐 이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판단하고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 혼란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께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진짜 사람이라면 정말 저는 양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사실 양심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 윤리위 회부시켰을 때 그 순간부터
여긴 정말 틀려 먹었다. 정말 상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참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양심을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양심을 요청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우리 또 향기샴님 그리고 블랙스파이더님 우리 또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멤버십 그리고 후원 이런 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희 정말 입국열차가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대통합할 수 있도록 정말 건전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판결문이 12페이지 정도 됐잖아요. 표지 빼면 한 11페이지 정도인데 제가 한 몇 번을 곱씹어서 읽어봤는데 정말 내용이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냥 정말 법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바라봤을 때도 정말 고개가 몇 번이나 끄덕여지는 그런 판결문이었는데 장동혁도 판사였잖아요. 사실 그 판사였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믿기지가 않습니다만은 그 판사였을 텐데 그 판결문을 읽어보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배현진 의원의 표현이 적절합니다. 입이 10개라도 어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3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예, 정말 순애님께서 은큼한 놈이라고 하시고 최명수님께서는 진짜 악질이라고 했는데 장동혁 사퇴하라. 사실 사퇴를 염두에 둘 만큼 양심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SNS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 서구의 장문정 구의원 그리고 인천 남동구의 유근아 구의원도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사유입니다. 장문정 의원의 그런 메시지부터 우리 PD님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의원의 SNS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인천시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해 6월 말 주민들과 함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원 가입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지지하시는 분들은 99%는 당원이죠. 아무튼 당원분들이 인천 서구에 가서 당원 배가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구의 구의원인 장문정 의원이 같이 참여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게 윤리위에 회부된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서구을 지역구 구의원인 제가 서구갑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서구갑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후 지역구 조정 과정에서 지역구가 서구을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사실 지역구 이 인구 혹은 지역구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을, 갑, 병 이런 식으로 지역구를 나눠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 갑을 병을 나눈다 하더라도 서구 구의원이 서구 내에서 활동하는 게 그게 뭐 윤리위에 회부될 사항입니까? 뭐 혹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안기령처럼 뭐 잘못 가가지고 했다 뭐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에 있어가지고 갑을병의 그런 선을 그어가지고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두고 윤리위에 회부시킨 점은 지금 정말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정말 온당하냐. 사실 그냥 장동혁이 버튼 누르면 스위치 누르면 작동하는 그냥 단두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지금 상식적인 대한민국 공당 제1야당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 당원 배가 운동 그게 도대체 무슨 도대체 윤리위에 회부할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장문정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 예비 경선 기간이죠. 한동훈 대표의 그 캠프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그런 이력은 있습니다. 근데 장문정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 활동을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고 당에 대한 기여도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비 경선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면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전당대회가 끝이 나고 김문수 후보가 일축이 됐을 때는 서구 의원의 자격으로서 선거운동도 했고요. 그래서 그 선거 이후에 장도혁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뭐 연탄 나르기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정당에서 중앙당에서 추진하는 활동들이 있으면 충분히 활동을 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근데 그런 의원을 두고 이렇게 당원 배가 운동을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들과 사실 이 특정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거부감이 들고 굉장히 거북한데 아무튼 그런 당원 배가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 정말 이 악랄함이 정말 21세기 전 세계 어느 공당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정말 나치 히틀러가 생각이 나는 그런 활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지금 우리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정말 이게 지금 박종진이 지금 인천시당위원장이잖아요. 인천시당위원장이 그냥 지금 장동혁의 하수인 역할, 어떻게 하면 장동혁에게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또 장문정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남동구의 유근하 의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그 심정인데 얼마 전에 손범규가 윤리위에 제소가 됐지 않습니까? 윤리위에 제소가 됐던 것은 인천구 남동구에 있는 유근하 의원이 이런 성비위 관련 문제에 피해를 입고 그 부분을 그 당의 윤리위에 이제 제소를 했기 때문에 손범규가 그렇게 대변인에서 그만두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참 웃깁니다. 사실 입국열차에서도 그 내용을 조금 다룰까 했는데 사실 성비위 문제의 경우에는 신고자 혹은 피해자가 이런 사건 자체를 재조명 혹은 재발언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것인데 사실 이런 신고를 했던 유근하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부당한 윤리위 회부를 하는 것은 이것 또한 굉장히 지금 윤리위가 너무나 비윤리위원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유근하 의원의 경우에는 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지금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갑작스러운 윤리위 회부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굉장히 의도가 다분한 것이 아니냐. 유근하 의원의 메시지 글을 보면 하단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것은 명백한 표적 징계 시도입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의 성추행 앞에서 더 만지라며 제 몸이라도 내주었어야 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참고 참다가 어렵게 피해 사실을 밝힌 대가가 고작 이런 모욕적인 처우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지금 공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사실 장문정 의원과 유근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도 우리가 귀추가 지목되는 지점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저희 입국열차를 포함해서 많은 당원들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지점도 박종진 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꼭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손범규 의원은 사실 대변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대변인에서만 물러났지 사실 저기서 당협위원장을 계속 또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장경태죠. 장경태는 지금 성추행 사건으로 화두에 올랐고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경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잿밥을 다 털고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조차도 이런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장경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윤한홍 의원이 말 잘했다.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딱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네.
스텔스님이 고성국 전환길에 지령받는 장배 씨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꼭두각시다. 예. 그쵸. 사실 고성국의 뭐 동생이 정치 컨설턴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서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 장사를 오히려 고성국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장동혁이 고성국의 말을 딱 정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최윤성님께서 장동혁 역사에 남을 인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사람이고 보수정당이 어떤 이름으로 간판을 바꾼다 하더라도 장동혁 당대표가 했었던 이러한 만행은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여하튼 당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46%,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21%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당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니까 지지율이 이따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건 심지어 더블 스코어도 넘었어요. 46대 21이면 21 곱하기 2 해도 42 곱하기 2를 해도 4%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이 정말 아니 무슨 예전에 홍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이 도대체 무슨 수치입니까 이게? 예? 아니 46대 21이 정말 명불허전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 위로를 막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 그게 전화 면접 방식이 어떻고 ARS가 어떻고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다.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실제 여론도 김재원 씨가 몸소 자기 몸에 마이크까지 달아가면서 경북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청취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접하실 거니까 그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한동훈 씨 뭐 쫓아내고 텔레비 나온 김재원 씨 욕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민심 그게 지금 바닥 민심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광화문에 나와서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 흔들고 뭐 그런 사람들 민심에만 돋보기 딱 돼가지고 야 지금 민심이 이렇게 윤어게인으로 결집하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지금 제대로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최앵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최앵커 화이팅. 화이팅. 아니 이게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어떤 분은 이제 편가르기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걸 살짝 본 것 같은데 사실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질을 자꾸 흐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뭐 개파 정치다 뭐라 하면서 아니 개파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거는 개파 정치가 아닙니다. 상식 정치입니다. 본질 정치입니다. 자, 여하튼 한국갤럽에서 46대 21 이렇게 나왔죠. 당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니까 사실 이런 스코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올리 윤어게인 극우들은 이런 스코어보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나 봅니다. 21%도 모자라. 18, 15, 13, 9 계속 내려가자. 지하가 어디까지 있는지 계속 내려가 보자. 이런 지금 약간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아이고 그 와중에 또 우리 불사신님 또 우리 입국열차 우등석에 탑승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불사신님의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 입국열차 정말 가열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국열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색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열차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도 보고 한컷에서 써주시는 댓글들도 종종 챙겨보고요. 여러 민심을 체크해봤을 때 입국열차가 사실 조금 노선이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근데 입국열차에서 정말 저희 제작팀이 그리고 대표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가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진지하고 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저 입국열차에 시원하게 올라타 주십시오. 저희 정말 합리적인 방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미세한 탈출구와 방이라도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 이 상식의 세력이 더 캐파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보수, 진짜 보수가 역전승하는 그날이 승리하는 날이다. 승리하는 날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은 것 같아요. 네. 윤어게인 절대 안 돼. 윤스톱. 윤스톱. 여러분들 윤스톱을 많이 외쳐주십시오. 저희 며칠 전에 썸네일에다가 그런 멘트를 썼었잖아요. 이제 한동훈 출몰한다고 하니 부산 윤어게인 해산한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저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비위상에서 윤어게인 이런 뭐 유튜브들 잘 못 본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영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튜브라던가 커뮤니티를 많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구포시장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부산에 윤어게인을 하는 팀이 한 2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팀이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예,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화명동 윤어게인 행진을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 행진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그런 걸 또 보면서 정말 이제 이 윤어게인 세력도 정말 끝물이고 힘이 많이 빠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걸 그냥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딱 마침 똑같은 날이고 화명동도 북구고 구포도 북구거든요. 그래서 마침 뭔가 상징성이 있는 장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약간 썸네일을 한번 썼었는데 그 윤어게인 집회가 화명동에서 7시 오후 5시에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우리 이 방송을 본다면 정말 12시 반에 구포시장에 와서 정말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심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와서 응원하라는 거 한동훈 대표 응원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와서 한번 보고 정말 이런 민심이 있구나라는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뭔가 생각을 좀 달리 먹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깜도 안 되는 것을 당대표 자리에 앉혀놓으니 이래 힘든 거지.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막말로 윤리위 이따구로 가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대 야소 국면이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대 야소 맞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지도부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장이 장동혁 대표를 사무총장 시켜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를 합니다.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린 그런 잘못이 있다 그래가지고 윤리위에 회부시켜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의원직 제명 막 이런 거 때려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사람들은 그리고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거울치료 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 포커를 하더라도 너희는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절대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게 제가 방금 그 말씀을 왜 드렸냐고 하면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는 말이 한때 지금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워딩으로 그런 윤리위 결정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다. 그런 당대표를 너희가 흔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뽑은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면은 국민 자유의지의 총합을 흔드는 그런 이제 불순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치로 당하기 싫으면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정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못 받아들일 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라 하는 거는 일종의 폭력이죠. 네. 김근섭님 이번에 토요일에 해장행위 하러 가시나 보네요. 가시면 구포시장에서 좀 제대로 돈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수민님 대구에서 건어물 사왔는데 오징어가 맛있어요. 아유 저는 서문시장에서 그 납작만두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저희 입국열차를 시청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그날에 땅콩 과자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에 아마 제가 1년치 땅콩 과자를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차마 제가 그거를 저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챙겨 주셨는데 제가 어디다가 버릴 수도 없고 정말 집 가는 내내 꾸역꾸역 주머니에서 계속 꺼내 먹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 때는 어떤 분께서 그 이제 모녀가 오셨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녀가 함께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러 와주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생 많아요 이러면서 따뜻한 커피를 또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핫팩처럼 손도 따뜻하게 하고 속도 따뜻하게 하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남백철님, 2만원 슈퍼챗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합리적인 보수 대통합 열차의 소중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랙스파이더님 국힘 단계에 극우 발작 아주 난리 배현진 의원 인용으로 충격이 심한 듯요. 지금 여러분들 스레드 이런 데 가보시면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지금 난리 났어. 배현진 가처분 이건 뭐야.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복귀하는 거야. 내 미치겠네 이러면서 아니 지금 당대표 뭐하냐 윤리위원장 뭐해 이러고 목격자 K 이런 정말 바보같은 코인파리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하기를 1년이 과하다는 거구나 9개월로 다시 때려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참 진짜 이 무슨 전응아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 그런 글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머라케산노님 양산 출신이라 캤는겨. 아이고 양산 출신이라 캤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일은 오래간만에 이 로컬 방언도 빵빵 터질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서 양산 본가에서 지내고 내일 구포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포 소위 말하는 이제 구포가 제 또 약간 홈그라운드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연이 또 있는데 한 1, 2년을 정말 구포시장 근처를 열심히 이제 댕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또 부산 가려고 하니까 또 이런 사투리가 패치가 좀 됐었는데 다시 빵빵 터지네요. 아무튼 구포를 제가 정말 잘 알아요. 구포 친구들 정말 많고 제가 정말 구포에서 나중에 구포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면 좀 열심히 이렇게 힘을 팍팍 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구포시장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지지자분들이 장을 보러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갔었는데 구포시장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보시면 구포시장에 갔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아저씨들 특히 저는 이제 아줌마 들보다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주시더라고요. 딱 무서운 표정으로 딱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겨. 여기 이제 한동훈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월 대보름 앞두고 요 장보러 한번 싹 모여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요 한동훈이 왔는겨. 약간 딱 그 표현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왔으면 내가 지금 당장 보러 갈 테니 어디에 왔는지 너는 빨리 사실을 고하라. 약간 이런 표현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면 구포시장이 아마 완전히 속된 말로 약간 디바져가지고 한 바퀴 공중제비 돌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구포시장에 12시 반 일정을 치르고 4시에 온천천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온천천 일정은 부산대역의 온천천에서 출발해서 장전역까지 간다는 건데 제가 아까 노선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보시면 우리 저기 버스로 갈 수도 있고 그 자철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산성터널 지나서 쭉 가시면 되고 보니까 버스 대절도 많이 해주셨더라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그래서 버스 타시는 분들은 그대로 버스 타고 이동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버스 타고 가는 거랑 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있는데, 지하철도 보니까 이제 3호선 바로 앞에, 구포시장 바로 앞에 덕천역이 있어요. 덕천역에서 타가지고 쭉 가가지고 미남에서 한번 갈아타고 가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시니까 3호선 덕천역에서 쭉 타고 쭉 가가지고 연산역까지 갑니다. 예, 연산역에 내려가지고 동래 방향으로 환승을 하셔서 몇 정거장만 더 오면은 부산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대역에서 딱 나오면 바로 온천천이 빡 하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한 3-40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갔을 때는 구포시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측면으로 좀 나와가지고 8번 버스를 타면은 동래역까지 한 방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8번 버스를 타고 동래역으로 쭉 가셔가지고 동래역에서 부산대 방향으로, 노포 방향으로 갈아타셔서 이제 지하철을 땅땅땅 타고 오시면 되는데, 8번 버스 타실 때 반대 방향 타면 안 됩니다. 반대 방향 타면 안 되고 꼭 타시고 버스 기사님께 여쭤보세요. 이거 동래역 갑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은 동래역 안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리시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동래역 갑니다. 그러면은 딱 8번 버스 타시고 딱 가시면 됩니다. 네, 못 가시는 분들은 저희 입국열차도 현장에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 입국열차 현장 라이브 탑승하셔서 현장감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자, 연산역에서 갈아타실 때 부산역 방향으로 가시면은 안 됩니다. 노포역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부산역 방향으로 가시면은 이제 귀갓길이 되시는 거고, 꼭 반대 방향 노포 방향으로 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천천은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온천, 와, 한 대표님 온천하러 가시네 뭐 이런 분들도 있던데, 그 온천 아니고 지명 자체가 온천장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온천동인데, 부산 로컬 사람들이 옛날부터 온천장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지역 자체가 고유명사처럼 온천장이 된 건데, 거기 옆에 있는 천 이름이 온천천입니다. 저희 온천장, 그 온천천 사진도 저희 준비를 했는데, 부산대역 옆에 지나는 온천천 사진은 이렇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이런데,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금정구 보궐선거 때 이제 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천천은 되게 걷기 좋게 돼 있어요. 운치가 있고 되게 약간 고즈넉합니다. 청계천보다는 좀 넓고요. 네.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고즈넉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왜 온천장이냐? 과거에 이제 동래 온천이래 가지고 이쪽에 이제 온천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온천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농심호텔에서 운영하는 허심청이라는 대형 목욕탕도 있고, 조금은 규모가 작은 목욕탕들도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보기 위해서 조금 일찍, 하루라도 일찍 가신 분들, 그리고 토요일 날 보고 나서 하루를 부산에 머물고 가시는 분들은 이 온천장에 가신 김에 이 온천도 한번 즐기고 귀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온천천 산책로 정말 좋습니다. 네, 아이고 블랙스파이더님, 영남 곳곳 재래시장 상인분들 한동훈 대장 오길 기대하실 듯. 아, 그럼요. 네, 수손님 입국열차 화이팅, 어서 오세요. 아이고 블랙스파이더님 맞죠? 경북 영주 대란과일입니다. 여러분, 대란과일입니다. 정말 대란이 났습니다. 대란과일 상해 사장님이 한동훈 대통령 되니까 김재원한테 거기 바짝 붙어 있으라고, 그 사람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그 가짜 케이스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또 인용을 해주신 것 같고, 니가 가라 학교님, 내일 SRT 첫 차 타고 부산 갑니다. SRT 첫 차 타고 열정이 넘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 힘을 좀 팍팍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민심을 좀 청취해 왔는데,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출마를 한다는 가정하에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뭐냐면 전자는 출마 선언을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자는 출마 선언을 빠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두 의견 다 제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출마 선언을 빨리 해야 돼. 출마 선언을 빨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이제 그 패는 감추면 감출수록 이런 이제 수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공직선거 이번 지방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해야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5월 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 최종 확정이 5월 4일, 5월 5일 정도는 돼야 확정이 된다는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재수의 경우에는 99.9% 확률로 부산시장 출마하죠. 그럼 북구갑 선거 던질 겁니다. 배지 던질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정말 0.1% 확률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 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출마 선언을 빨리 해야 된다라시고 하시는 분들은 주장이 그래요. 선거라는 거는 이제 한 표 싸움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거고 한 표라도 상대 후보보다 덜 받게 되면은 낙선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고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악수하고 스킨십 기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그거 완전 상남자 아닙니까? 야 들어와 이러면서 나 자신 있으니까 나 지금 여기 선거 출마할 거고 누구든지 나랑 붙고 싶으면 들어와라. 약간 이런 자신감과 확신의 모습, 스트롱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렇게 의견이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뭐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출마 선언 빨리 해야 된다. 출마 선언 빨리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점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유심조님은 빨리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보수 재건 분위기를 이미 올려놔야 합니다라고 하셨고 한수민님 빨리 하면 장 대표가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의견은 그래요. 한동훈 대표의 역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거는 바람이고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표 한 표를 더 챙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여기에 제 개인적인 사족을 좀 더 붙여보자면 선거가 그래요. 자 보십시오. 정치 관여층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저관여층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정치에 관심 없어. 나 정치 누군지도 몰라. 한동훈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 정도는 알아. 장동영이 누군지 몰라. 뭐 홍준표도 몰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생을 살기 바쁘고 정치 뉴스는 일절 쳐다도 안 보는 사람. 정치 저관여층이죠. 근데 반면에 정치 고관여층이 있어요. 우리 입국열차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치 고관여층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정치 중관여층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란과일상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중관여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이슈는 꾸준히 챙겨보면서 정치의 흐름 판도는 읽고 있지만 이제 본인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닌 것으로 유추가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 중간여층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사실 바람이라는 거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 혹은 유튜브 미디어 이런 미디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바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차단되어 있다는 지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받고 있는 이런 부당한 탄압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악수도 하고 스킨십을 하고 경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지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족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수소님께서도 대표님이 뭐 일찍 출마 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못 살게 군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행태를 봤을 때는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루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보궐 자리가 확정돼야 출마를 하든 말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북구갑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구갑에 민주당 후보가 없다, 정말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오더라고요. 전 강원도지사죠, 이광재 지사가 북구갑에 내려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자, 우상호는 대통령 픽이잖아요. 대통령이 찍어 내렸습니다. 이광재가 지금 야인인데 대통령을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광재가 강원도지사 준비하다가 물러나고 깨갱 꼬리를 말고 물러났습니다. 우상호가 강원도지사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광재한테는 뭔가 떨어지는 떡이 없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북구갑 자리를 이광재에게 주려고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벨롭되는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금 내일 이제 해피워크 해피마켓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내일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많은 지지자분들의 타입이 유형이 나눠진다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여유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왕성하게 현장에 나오셔서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정말 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정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응원하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정말 마른 행주 짜듯이 시간을 짜내서 나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거고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이 안 나서 못 오고 이렇게 유튜브로 혹은 TV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이 정말 전체적인 민심을 우리가 정말 그냥 눈으로 유튜브로 본다고 해서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입국 열차도 구포시장 그리고 온천천을 따라다니면서 민심의 구석구석을 훑어보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을 담아내고 많은 생각들을 담아내고 많은 의견을 또 사회자인 제가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쵸, 뭐 이광재 오면 땡큐 이나땡, 박민식 나오면 땡큐 박나땡, 김민수 나오면 땡큐 김나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개의치 않을 겁니다. 예.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석구석에 현장에 나오시진 않지만 지금 민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보수 정치를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 입국 열차보다 먼저 나서신 분이 있습니다. 몸소 실천해 주셨죠?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경북에 있는 재래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몸소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가지고 몸에 마이크까지 차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주고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무튼 우리 또 김재원 최고 영상이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요. 정치를 그래 하면 안 돼. 안 되지. 그할 때 그때 우리는 대통령이 그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임기단축 개헌하고 자진 하야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동의했으니 그 방식으로 가자 했는데 그걸 뭐 제대로 추진하기 전에 그냥 탄핵하자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게 나는 취지는 모르겠고. 그래. 한동훈 씨가 제 입장에서 한동훈 씨가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편은 안 들어요. 무슨 일인데. 영상 두 개를 보고 왔는데 첫 번째 보신 영상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래요. 이 김재원이가 저기 남자 사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엄청 진지한 얼굴로 뭔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지? 이러고 들어봤더니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심지어 대통령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했는데 한동훈이 독단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여서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엉터리 같은, 그냥 막 뭐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댕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자기 라이브에서 마이크를 킨 채로 한다? 정말 그냥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 윤리위 풀 가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단두대에 바로 올려버려가지고 처형식을 해버려야 되는 건데, 정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동훈입니다.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 뭐 이런 책을 봐도 나오고요. 한동훈 대표 인터뷰를 봐도 나오고요. 질서 있는 퇴진을 한동훈 지도부에서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엄청 막 꺼려 하다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거짓말 쳤죠. 안 한다고. 탄핵 표결 넣어라. 뭐 자기가 했던 것도 윤석열이고, 질서 있는 퇴진을 먼저 요구한 것도 한동훈 대표인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합니까? 게다가 또 이거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고요. 뭐 처음부터 탄핵을 추진을 했느냐? 뭐 사실 탄핵 추진하라고 한 것도 윤석열이고, 김재원 이거 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케이스죠. 김재원이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한동훈 대표가 혹여나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스크래치를 내기 위해서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두 번째 주장입니다. 사실 이 김재원이 정말 그냥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그냥 진짜 이 선거를 보다가 마탱이가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맛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자기 딴에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경북의 민심은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여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이크 달고 재래시장 돌아보니까 한동훈 대통령 될 사람이야, 한동훈 곁에 붙어있어, 한동훈이 왜 밀어내가지고 너희 이렇게 하는 거야, 장동영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뭐 지나가면서 한숨 벅벅 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노선이랑 굉장히 지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아마 김재현 멘붕이 왔어요 지금. 아차 싶은 거죠. 노선을 이렇게 갔으면 안 됐나? 적절히 중도 노선으로 갔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막 오만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여러분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악이 정의를 이길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김재원이 이 뱀의 혀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탄로날 겁니다. 저기 그 대랑과일 가서도 이제 그러죠. 텔레비 보고 한동훈 욕해서 내 김재원이 당시 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왜 내 이를 욕해?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이러고 마지막에는 나는 몰라. 아니, 한동훈 대표 축출 이 과정, 이 1년의 수개월간의 과정을 지금 김재원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 직무유기죠. 아니,
예비 경선 때부터 본 선거 때까지 김문수의 비서실장을 자처하던 김재원이 모르고 현직 최고위원 김재원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이거를? 예? 그 뭐 우리 민초들이 알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절히 좀 하십시오. 예? 이 진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참 진짜 아마 김재원은 근데 지금 시장을 돌고 돌면서 정말 멘붕이 왔을 거예요.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동훈 대표를 감싸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역량을 인정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아마 김재원은 집에 가가지고 챗GPT에다가 그런 검색을 했지 않을까? 회색 분자 되는 법, 중도 지키는 법, 그 정치인의 발언 취소하는 법, 뭐 이런 거 검색해보지 않았을까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참 근데 아까 우리 블랙 스파이더님께서 김재원은 한동훈 대장 블랙 요원이다. 아니 사실 김재원이 마이크 달고 이렇게 안 돌아다녔으면 우리 꿈야 시청자분들께서도 경북 민심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경북 민심 살아있네 이제 이렇게 느끼실 거 아닙니까? 고발해야죠. 예, 고발해야 됩니다. 즉시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왜 그렇게 쫓아냈느냐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 김재원을 나무라는 나는 어디 편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건대는 한동훈 씨 말이 맞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경북의 민심이고 경북의 현 주소이며 대한민국의 민심입니다. 지금 이 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지도부가 발붙일 곳은 조만간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하죠. 오늘 내일 한다. 너가 오늘 내일 한다. 장대 그 김종혁 최고도 어제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장대희 그 미친나 이러서 아마 이번 구포시장에서는 더하면 됐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같이 보시죠. 요거는 좀 웃긴 영상입니다. 예. 테레비 보고 내 욕하는데. 왜 욕하는 네? 네. 지금 영상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예. 테레비 보고 내 욕하는데. 왜 욕하노? 한동훈이 내 쫓. 있는 퇴진 안 한다. 탄핵 표결 심판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소리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가기 전에 그냥 민심 위반으로 김재원 목 쳐야 됩니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네,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우리 대란과일 우리 또 김재원 어버버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테레비 보고 내 욕하는데. 왜 욕하노? 한동훈이 내 쫓아가지고 욕하는데. 너는 내가 쫓았나? 아무튼 쳤다 나는. 안에 쫓아내죠.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한동훈이 쫓아낸 게 아니고. 왜 쫓아냈대? 테레비 나가 나쁜 말 하더만 뭐. 물었고. 이건 뭐 나쁜 말. 한동훈이 아주 절친이거든. 그렇구나. 절친은 우리 친구들 가야 다 한동훈이 빼이더라. 큰일 났다, 이제. 뭐가 큰일 나요? 우리 당이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 한동훈인데 잘 끼고 있어서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마. 되면 좋지. 알았죠? 되면 좋아. 옆에 붙어 있어, 마. 나는 뭐 붙어 있을 건 아니고. 네, 우리 대란과일의 열사님의 멘트도 여러분 보고 오셨는데 정말 유명한 영상이죠 지금. 근데 김재원이 네 욕하는데 한동훈이 내쫓아가지고 내가 냈다. 뭘 안 해? 내 TV에서 봤어 나쁜 말 하는 걸. 무슨 말?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김재원 씨, 야 유권자들한테 어디 반말이고? 아니 뭐 언제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떠받들어야지 뭐 처음 보는 그 상인분 사장님께 반말 찍찍 내뱉으면서 내가 안 했다 내가 내쫓았나 무슨 말이 짧노 임마
말 똑띠 안 하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민심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돌짝 맞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주변에 다 한동훈 페이라. 우리 한동훈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쫓아가지고 그러면서 한동훈한테 붙어 있어서 대통령 됐긴데. 딱 이래 하니까 이제 내가 붙어 있을 거 아이고. 그래도 양심은 있네. 한 1%. 지금 한 이 정도까지 이제 넘어간 사람들은 사실 넘어와도 넘어올 수가 없죠.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고 저 먼 바다 대상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돌아오겠습니까? 저희 입국열차는 조금 건넌 사람들은 열심히 열차에 탑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을 많이 넘은 사람들은 절대 우리 보수 대통합 열차, 입국 열차에 올라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좀 가려요. 대란과일 화이팅! 살아있네. 그러니까 아니 민생경청 로드를 한동훈 대표께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면서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해주시는 우리 약간 김재원 블랙 요원께 한 1%의 칭찬 스티커 하나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김재원 딴에는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경북도지사 선거니까 민심이 이럴 거다. 근데 민심이 크게 오류가 났어요. 근데 이런 오류는 뭐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약에 패턴을 사람들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0회, 100회, 1000회, 만회 이 정도 빅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본인이 본 몇 가지만 보고 민심은 이렇구나라고 예단해버리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령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정말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사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전광훈의 광신도냐? 100%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 나가신 분들은 분명히 장도혁도 싫고 한동훈도 싫다. 근데 진짜 싫은 건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누가 선수가 돼도 좋으니 이재명 민주당을 막아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딱 그 단편적인 그 한 조각만 보고 김재원 같은 사람들은 지금 윤어게인이 대세네. 자 윤어게인 내절 이러면서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마탱이가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를 찾아보지 않고 모든 시사 프로그램을 찾아보지 않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뒤져보면서 댓글을 쓰면서 베스트 댓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댓글이 300개 달려있는데 베스트 댓글에 좋아요가 막 8,000개씩 달려있어요. 그럼 그 8,000개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깊게 해보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장동혁, 이재명 특급 도우미, 귀염둥이들, 윤석열, 장동혁 이자들은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윤스톱. 네, 윤스톱. 경상도식 친근함의 표현, 친한 척 말 낮춤. 그런 게 약간 있긴 하죠.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김재원 너무 오버했죠. 게다가 자기랑 친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수작 부려가지고 한동훈 대표 쫓아내놓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가 옳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반말 찍찍 내뱉고 이러면은 정말 예의에 상도위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쵸. 한수민 님도 광화문 간 적 몇 번 있는데 한 대표 씹어서 도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연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은 아니에요. 확실히 제정신은 아닙니다. 근데 한수민 님처럼 정말 애국심으로 정말 저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들에게 우리 민심의 따끔한 회초리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나가시는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수민 님도 보시면은 한동훈 대표를 씹어서 또 이제는 안 나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00% 모든 사람들이 모든 똑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재원, 장도혁 같은 사람들은 윤호개인한테 가가지고 돋보기를 딱 대고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민심을 제대로 읽을 리가 있겠습니까? 척키 많이 급했죠. 예.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내일 또 이제 구포시장에 갑니다.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멤버십 가입도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입국 열차가 정말 합리적인 보수 대통합 열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단독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소통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앞으로 종종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노래 한 곡 해 이렇게 하셨는데 예.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는 아닌데 그 위성락 영상 있나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무슨 무슨 세금 받는 개그맨이 다 있냐. 하여튼 뭐 희한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 하나 보고 그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필리핀 일정을 엠바고 필리핀 현지 시간 3월 3일 09시 00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자 필리핀은 이후에 카메라 없이 한 건가요? 네. 아니 위성락 안보실장이 저 무슨 종이를 받아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막 읽다가 엠바고 몇 시 대통령이 뭐 어디 필리핀 국빈 방문합니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실장님이라서 막 말리는 영상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대본 주고 대본도 제대로 못 읽으면 어떡해? 이거 뭐 무슨 초딩 드립니까? 엠바고가 왜 엠바고인데 풀리기 전까지 그 기밀 사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풀립니다. 그 전까지 엠바고 예정이라는 거는 비밀 엄수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그냥 엠바고 이러면서 읽고 아니 무슨 돈 받는 개그맨이 다 있냐고.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루가 멀다 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렇게 다 누더기가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입국열차에서 아무리 이재명 나쁜 놈이에요, 김현지가 누구야, 장경태 이놈 뭐 이렇게 김경래 이놈 막 이렇게 해도 메시지에 이 희마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 참 뭡니까 이게? 참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소피아님 잘 다녀오세요. 소피아님 잘 다녀오세요. 입국열차 화이팅. 입국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김기흥 이준우 불러주세요. 토론합시다. 네. 김기흥 이준우는 토론이 안 돼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똑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예 제가 그냥 완전히 3000% 지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권에 가장 가까운 포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기에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지금 정말 곁에 정말 감사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 고마운 정치인분들이 계시지만 정말로 이 지금 바운더리 내에서 이 대열로 정말 대권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세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 이거죠. 하지만 세력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미 아까 말했듯이 루비콘 강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함께 할 수 없죠. 근데 어느 정도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탈출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탈출할 수 있는 방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저변에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블랙 스파이더님도 울화통 유발자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10분 100분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 입국열차가 정말 신중하고 깊게 고민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라 걱정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라 걱정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보수 정치가 재건되어서 보수 정치가 복원을 하고 정말 이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재건축 수준의 대공사를 한번 해야 대한민국의 올바른 보수 정치가 바로 서고 그 보수 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악한 추악한 저 민주당과 대항하여 정말 국민들께 좋은 정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순진한 여자의 이런 노래도 부르고 막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라이브 벌써 1시간 15분을 넘었는데요. 오늘 라이브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부산에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마치고 짐을 싸고 서울역으로 가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폭폭 내려간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아마 한 10시 반 전후로는 구포시장에 도착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현장 라이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시장을 찍고 구포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온천천으로 넘어가서 또 현장 라이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의문이 드는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챙겨보고 여러분들께 꼭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빵빵님, 훈빵님은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장동혁은 제가 아까 말한 이미 너무 큰 강과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아마 석고대죄를 하고 물구나무 서서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아도 합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은 안 되죠. 네. 지니어스 7409님 방송 놓쳤네. 재방 다시 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서문시장 방송 너무 반가웠어요. 서문시장에서 뵀었나요? 아무튼 서문시장에 갔을 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 구포시장에서도 저를 보시는 분들은 스마일 하고 맞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1300개나 찍혔네요. 주변에 입국열차 정말 기똥찬 방송이더라. 많이 홍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주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내일 구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입국열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